예, 안녕하십니까. 울산 입시전략연구소 문준호입니다. 매번 인사를 이렇게 드리죠. 이번에도 매우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참 게을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결과는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닌가 반성합니다. 중요한 주제가 있어서 일단 조금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주제는 보시다시피 2024학년도 대입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건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죠. 아주 입시 전반적인 퀄리티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9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야 될 시점에 자기소개서를 미리 준비하지 않다가 그 중요한 시기에 몇 날 며칠 밤새면서 자기소개서도 졸작이 되고 9월 모의평가도 망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학생들 너무 많이 본 입장에서는 조금 반가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소개서 폐지되고요. 봉사활동이라든지 비교과가 조금 더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죠. 독서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도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특이나 진로에 녹여내시면 됩니다. 논문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지만 자기소개서 굵직한 자기소개서 폐지라는 부분 하고요. 상위권 주요 대학에서 좀 볼 건데 서울대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서울대가 이제 탐구2가 필수였단 말이에요. 자연계열 친구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시에서 지역균형 추천서를 가지고 쓰는 지균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만 됐어요.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그 수능 최저가 정시의 필수 응시 영역과 동일했기 때문에 탐구2가 필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부나 학교 커리큘럼이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전교 1등들한테만 받아 쓰는 그런 추천 전형으로는 친구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의대를 가고 싶은데 서울대를 가려면 굳이 탐구2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상위권 아이들이 우르륵 빠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천서 받아서 쓴 친구들이 1.78인 경우도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투나 투투 조합일 때 가산점이 붙긴 합니다만 정시에서요. 가산점이 붙긴 합니다만 필수가 해제가 됐어요. 그 얘기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맞출 때는 투는 전혀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균 전형의 추천서만 가지고 서울대를 도전하려든 그냥 관리가 조금 어설펐던 전교 1등 친구들은 의대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서울대도 같이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지균 전형에 대한 입결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추측이 조금 되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정시에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시에서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지균 전형이 하나서지만 자, 의과대학이나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이라든지 공대에서도 일부 과들, 자연과학에서 일부 과들에 있어서 물원, 물투 혹은 화원, 화투 중에 하나 이상 반드시 응시를 해야 돼요. 지구나 생명만 응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모집 단위 말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의과대학은 이렇지만 수의대나 치의대는 상관이 없어요. 또. 그래서 이거는 모집 단위를 내가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탐구투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의과대학 말고 치대나 수의대를 쓰셔야 될 거고요. 그런 경우들 조금 우리가 잘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수시에서나 정시에서 이제 서울대는 이번 정시 지난 입시였죠. 2023학년도부터 해서 이제 교과평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시에서 교과평가는 사실상 정량평가에 가까웠습니다.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등급이 어딘지 정량적인 성향이 더 강했는데 그래서 정시모집 교과평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수시에서 이제 서류평가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수시 정시 할 것 없이 뭐가 적용되냐면 학교 생활에서 권장 과목 혹은 필수 권장 과목이라는 걸 지정을 해놨어요. 경작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이지만 미적분을 권장 과목으로 지정을 했고요. 다른 것도 중에 대표적인 것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정시 지균 같은 경우는 공대가 모집 단위를 세분하지 않고 합쳐서 학부 모집하듯이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시 지균 전형의 광역 공대나 그 다음에 컴공 같은 경우는 확통을 필수 권장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확통을 하는 학교도 많지만 인문계 아이들의 수학 성적을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오히려 이제 자연계열이 확실한 친구들은 확통을 아예 응시를 안 하게 수강을 안 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요런 경우 서울대 공대 같은 경우는 이과라도 학통까지도 좀 이수하시는 게 유리할 거다. 요런 것들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는데 이제 추천 전형에서 면접 비율이 30%로 줄었고 추천 인원이 제적 인원 5%에서 학교별 최대 10명으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학생부 위주 전형 자체가 중복 지원이 안 됐었는데 교과 전형, 추천형과 종합의 활동, 오타 있네요. 활동 우수형, 종합 전형 간에만 중복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 중복 지원 허용을 합니다. 조금 중복 지원 제한을 조금 풀었어요. 고려대 같은 경우가 이제 2023학년도 때 내신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수시에서 추천 전형에서도 이제 서류가 20%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번 2024학년도도 동일한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024학년도에 뭐가 바뀌냐면 정시에서 수능 일반 전형, 수능 100% 전형이 있고요. 1067명이 있고 한 40% 정도 되는 427명이 정시 교과 우수 전형이라는 걸 신설을 했어요. 일반 전형과 동일한 산출식으로 점수를 낸 다음에 여기에 0.8을 곱해서 80%만 비중을 넣고 학추 전형, 즉 교과 전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내신 산출해서 이 점수가 20%가 되게끔 해서 둘을 합산하는. 자, 서울대와 다릅니다. 서울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량평가적인 성질이 강합니다만 어쨌든 서류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서울대 정시에서 교과는 학생부는. 그런데 고려대 정시에서 교과 우수 전형은 교과 성적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내신이 그러니까 수능을 아무리 잘 쳐도 정성 평가를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한다라고 했다라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수능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내신까지 들어가는, 수능을 아무리 잘 쳐도 학교에서 기본적인 성적이 우수해야 돼요. 그러면 서울대 정시는 똑같은 수능 점수라고 합격권이라고 얘기한다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특목자 사고가 조금 더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일반고가 조금 더 유리하게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추 전형, 추천 전형에서 졸업 예정자만 가능합니다. 졸업자는 추천서 이제 못 받고요. 학업 우수 전형 1단계 선발을 6배수에서 5배수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전형은 중복 지원이 불가해요. 그전엔 됐었습니다. 학업 우수 전형이 사이버 국방 전형하고 일반 학업 우수 전형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여기에서 중복 지원이 안 됐었는데, 사이버 국방 전형은 학업 우수에서 분리가 되고 일반 학업 우수 전형, 학교 추천 전형, 이 둘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계열적 합 전형이 있기 때문에 학업 우수 전형하고 추천 전형은 분리하는 게 아무래도 맞겠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과탐2에 대한 가산점이 있었어요. 정시에 그 3점이 있어서 그걸 폐지합니다. 이번부터 폐지하는데,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추천 전형, 교과 전형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직윤 전형, 교과 전형, 정성평가가 불가능한 직윤 전형에서 자연계열은 내신에서 기하나 미적분을 반드시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고요. 탐구2 한 과목에서 무조건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 전형으로만 그다음 탐구1으로만 이렇게 쉬운 교과목으로만 전형한 친구들, 교과 전형은 왜냐면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등급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그리고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이수 조건에 이렇게 이게 있었습니다. 요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서강대 성균관대가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뭐냐면 서강대는 기본적으로 국수형 사과를 반영하다가 전과목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되게 큰 거예요. 이것도 되게 큰 거고, 학생부 교과 반영이 교과 90% 비교과 10%에서 등급 80% 비율 10% 비교과 10%,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것도 이렇게 감안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고교당 10명 추천 인원을 20명을 확대한 것도 적지 않은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필수 영역, 응시 영역을 제한을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계열로 가더라도 확통을 쳐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정시에서. 사탐, 가탐, 뭘 치든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생각 한번 잘 해보세요. 정시 때는
같은 점수라고 감안하면 미적분이 좀 표점이 높으니까 정시 때는 큰 영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과를 준비한 친구들 준비할 거기 때문에. 물론 미적분보다 선택 과목 안에서 25%지만 선택 과목 안에서 한 문제 이상을 더 맞출 것 같으면 확통의 점수가 높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점수가 크지 않을 건데 뭐가 중요하냐면 수능 최저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나는 수시에 성적이 좋아. 서강대 정도는 충분히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어.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돼. 그런 정도의 친구들이 굳이 미적분을 가지고 공부를 할까요? 뭐 어떻게 보면 자연계열을 응시를 하는데 서강대를 안전하게 들어갈 정도면 파동 공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이 수학 제한도 풀리고 사탐과탐도 뭘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근데 이게 직윤 전형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교과 전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 요게 조금 큰 변화고요. 수능 최저가 또 완화가 됐습니다. 3합 6이 학추 같은 경우 3합 6이 3개 각 3등급 이내로 줄었어요. 그럼 3합 9란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요것도 되게 아주 여유있게 완화가 됐고요. 성균관대 과학인재 전형으로 수시 종합 전형에 110명을 신설했고요. 수능 최저가 국수 영탐 한 과목 중에서 3합 6 아니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수형 과과 탐구원 탐구2 쪼갠 겁니다. 과학과 그 중에서 3합 6을 했었는데 과학 사회 할 거 없이 그냥 국수형 탐탐 5개 과목 중에서 3합 7을 하겠다. 적지 않은 완화입니다. 그 다음에 인문 같은 경우는 잠깐 얘도 이게 인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근데 사회 한 과목이 들어가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수능 최저를 보는 수시 때는 수능에서 사회 한 과목이 인문 계열을 자연에서 과학 한 과목 인문 계열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수능 최저 적용은 안 하더라도 필수 응시. 서강대랑 다르죠. 서강대는 뭐라고요? 수시든 뭐든 동일해요. 그런데 성균관대는 자 밑에 보시면 수학 제한 아예 삭제됐고 사탐 과탐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시 때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만 과탐 한 과목 필수로 들어가 있고 수시에 수능 최저가 적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문에서는 인문계열 친구들은 사회 한 과목, 자연계열 친구들 과학 한 과목 응시가 필수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수시 수능 최저만 바라볼 거냐 정시를 바라볼 거냐 자연계열은 상관이 없죠. 과학 하나가 둘 다 필수니까. 근데 그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인문계열을 지원해놓고 굳이 과학을 치진 않을 거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큰 변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오픈을 한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앙대는요. 다민청 인재를 CAU 융합형 인재, 탐구형 인재를 CAU 탐구형 인재, 건국대 KU 인재 전형처럼 이렇게 조금 이름을 바꿨고요. 경희대도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나 좀 풀렸냐면, 자, 한의대 인문, 지리학과 인문, 간호학과 인문, 건축학과 인문. 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적이나 기하를 쳐야 됐고 과학을 쳐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확통을 쳐도 칠 수 있다. 사회 과목으로도 응시할 수 있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뀌냐? 인문계열에 응시를 할 친구들은 수학 확통만 치고 탐구는 사회 두 과목만 친 친구들이 인문계열, 그러니까 인문전형의 이 4개 학과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학을 치거나 확통이 아닌 다른 과목을 치게 되면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미적분을 치고 탐구, 사탐 2개만 쳤어. 그럼 이 4개과는 어디도 응시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내가 어디 지원하냐에 따라서 어떤 과목들을 필수 응시로 지정하는지 이런 것들 많이 보셔야 될 거고요. 고려대 교과 우수 전형이 정시에서 신설됐다라는 거, 서울대 탐구2가 필수는 아니고 가산점이 붙는 정도고 직윤 전형에서 수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는 전교 1등들이 의대를 위한 탐구2를 버리기 위한 걸로 이렇게 밀어내는 추천서가 아니라 전교 1등이 모두 가져가고 끌어안는 추천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공이 전부 이제 수능 최저를 정시에서 어느 학과에 지원하든 수학이나 탐구에 대한 응시 과목을 상당히 많은 부분
풀었다라는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